안녕하세요. 서울대병원TV 건강톡톡 진행을 맡은 김가영입니다. 자, 저희가 지난 시간에는 소아 우울증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봤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소아 우울증 치료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실 교수님 소개해 드릴게요. 소아 청소년 정신과 김재원 교수님 모셨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잠깐! 최신 의학 정보 놓치지 않으려면 구독하고 까영! 자, 소아 우울증 생각보다 아주 많은 아이들이 겪고 있어서 걱정이 되고 있습니다. 성인 같은 경우에는 항우울제를 사용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이들은 어떤가요? 네, 아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서울대학교 어린이병원에서는 이제 매입 평가로 우울증의 중등도를 평가를 하거든요. 네, 그래서 우울 증상의 수준에 따라서 치료를 결정을 하고요. 우울 증상이 중등도 이상이면 항우울제를 사용을 합니다. 하지만 우울 증상이 경증 수준이면 인지행동 치료나 대인관계 중심의 정신치료와 같은 심리치료를 먼저 진행을 하고요. 반면 항우울제로 잘 치료되지 않는 경우에는 항우울제 치료와 인지행동 치료를 병합하기도 합니다. 인지행동 치료가 상담 치료일까요? 네, 상담 치료의 일종입니다. 그러면 항우울제를 치료를 하거나 아니면 상담 치료를 병행하는 경우도 있다고 방금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다면 어느 정도 기간 동안 치료를 받아야 완치가 가능할까요? 기본적으로 저희는 이제 치료 반응이 있는지 없는지를 판정을 하는데요. 치료 반응은 치료 시작 후 8주째 판정을 합니다. 저희가 CDR-S라는 도구로 우울 증상을 수치화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 점수가 50% 이상 감소하면 반응이 있다고 봅니다. 근데 소아청소년 같은 경우는 치료 반응이 지연되어서 나타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12주째 판정하기도 하거든요. 치료 반응이 있다라고 판정이 되면 같은 용량으로 한 6개월 정도 지속 치료를 합니다. 그리고 이후에는 또 약을 줄여나가면서 좀 중단을 목표로 하는 유지 치료의 단계를 거칩니다. 완치를 기준으로 한다면 사실은 시간이 좀 많이 걸리는 편이고요. 그래도 한 번 치료를 시작을 하면 한 1년 정도 치료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소아 우울증 치료에 들어가면 완치율은 얼마나 될까요? 연구가 많지는 않은데요. 대략 한 60% 정도 보고되고 있습니다. 40%의 친구들은 또 다른 상담과 치료를 통해서 좀 보게 되는 걸까요? 네. 그렇군요. 너무 긴 시간 동안 이 항우울제를 복용을 하면 또 부작용도 나타날 수 있다고 들었거든요. 심한 경우에는 아이가 목숨을 스스로 끊는 그런 안타까운 경우도 있다고 들었는데 부작용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지금 말씀하신 거는 이제 항우울제에 대한 대표적인 오해고요. 항우울제를 사용을 했을 때 소아 청소년에서 성인에 비해 자살의 위험이 높아진다 이런 보고가 있었는데요. 또 최근 다른 연구 결과에 따르면 자살 생각의 비율이 높아지는 것도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분석이 되었어요. 물론 항우울제 사용 시 자살 생각이 증가하는 것은 유의해서 봐야 되겠지만 사실 치료를 얻을 수 있는 이득이 더 많기 때문에 항우울제 사용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렇군요. 자, 너무 어린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표현력이나 어휘력이 좀 자유롭지 못하는 그런 한계가 있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다른 치료법이 있을까요? 네, 특히 이제 소아 같은 경우는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자신의 감정에 대해서 제대로 인지하고 명명하고 표현하는 게 미숙하거나 서툰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놀이치료를 하기도 하고요. 소아 같은 경우는 이제 가족의 도움이 아이의 치료에 절대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가족 치료를 같이 하기도 하고요. 치료의 일종이기도 한데 또 자신의 정서, 감정을 잘 조절하는 능력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놀이치료 이외에도 정서 조절 훈련 같은 치료를 받기도 합니다. 이 보호자의 역할이 참 중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상담사님과 함께 계실 때 보호자는 어떤 태도를 취하는 게 바람직할까요? 특히 부모는 아이에 대해서 잘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아이의 우울증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되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배워야 되고 공부를 해야 되고 이해를 해야 되고요. 성인이 아니기 때문에 소아청소년 같은 경우는 부모가 옆에서 절대적으로 치료 과정에 동참하는 것이 중요하거든요. 부모님들의 인내심이 굉장히 중요하겠네요. 네, 치료 과정도 좀 긴 편이기 때문에 아이도 지칠 수가 있는데
부모가 인내하고 지치지 않으면서 아이를 옆에서 지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선생님, 이 소아 우울증의 질환에 대해서 한 가지에 집중을 해서 치료를 하면 참 좋겠지만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다른 질환도 함께 나타날 수 있다고 들었거든요. 정말 맞습니다. 그런가요? 성인에 비해서 여러 질환이 동반되어 있을 수 있다고 알려져 있고요. ADHD나 불안장애, 품행장애, 게임 중독, 인터넷 중독 이런 질환들이 있는지 없는지를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케이스아수로 평가를 해서 치료가 필요한 질환이 있으면 치료를 하게 됩니다. 네, 말씀해주신 그런 질병들에 대해서 아마 우리 부모님들 많이 속 썩고 계신 분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런 질환들이 나타난다면 그걸 통합적으로 좀 이렇게 관리라고 해야 될까요? 진료를 할 수 있는 걸까요? 아니면 이렇게 이 질환에 대해서는 치료, 또 이 질환에 대해서는 그 다음 치료 이렇게 좀 하나하나씩 해결해 나가는 게 좋을까요? 네. 동반되어 있는 질환에 대해서도 이제 중증도가 다르기 때문에요. 우울증 치료가 가장 중요하긴 한데요. 그 동반된 문제에 대해서도 의사가 이게 치료를 해야 될 문제인지 아닌지를 판단을 합니다. 예, 그래서 ADHD가 뭐 경증으로 동반되어 있을 수도 있고 심하게 동반되어 있을 수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의사가 판단을 하고, 근데 대부분의 경우는 동반된 질환이 있을수록 우울증 치료의 예후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줄 수가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동반된 질환을 치료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실 때 완치 기간에 좀 오랜 기간이 걸리고 1년 정도 보신다고 네. 생각을 했는데 그 안에서의 또 다른 질환들을 치료하는 과정도 많이 볼 수가 있겠네요. 맞습니다. 예. 자, 그렇다면 소아 우울증 치료에서 가장 집요하게 중요하게 봐야 될 포인트는 뭘까요? 뭐 항우울제 치료를 떠나서 우울증이 자해나 자살 위험을 높일 수가 있기 때문에 또 우울증 치료를 하면서 자해나 자살의 예방에 가장 초점을 맞춰야 되고요. 예. 두 번째로는 앞서 강조한 것처럼 성인과 다르게 소아청소년은 부모의 도움과 지지가 절대적이다. 네. 이 두 가지 포인트 강조하고 싶습니다. 예, 예. 자, 그렇다면 다시 발병할 확률은 어떤지 추후 관리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거든요. 이것도 뭐 장기 추적 연구가 많지는 않은데 그래도 한 20에서 40%, 그래도 한 3분의 1 정도는 안타깝게도 재발을 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제 물론 재발하기 전에 예방을 잘하면 재발까지 막을 수 있지만요. 그래도 뭐 재발할 수 있다는 것은 네. 좀 염두에 두고 치료에 들어와야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 소아 우울증 치료법에 대해서 저희가 자세히 알아봤는데요. 마지막 시간에는 소아 우울증의 예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신 김재원 교수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럼 이젠 전 그만